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론 정리 마지막 요거 할 건데, 웬만하면 눈을 보지 않고 양이 많으니까 버리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2달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2번 정도는 보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따로 만든 거니까 그냥 여기 보고 들어가셔도 학습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고, 강의는 깊이 안 하고 체크하고 가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눈빛을 안 보고 그냥 갈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는 1부터 해가지고 갈게요. 20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정도 항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웬만하면 그 지문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 쭉 넘기다 보면 여기 객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돼 있거나 쭉 넘기다 보면 애를 보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원래 이게 다 표시돼 있을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PPT 작업을 할 때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답이에요. 답이니까 혹시 또 물어볼까봐 일부러 답을 다 체크해 놓았습니다. 제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따라오면서 보시면 돼요. 체크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론 정리하는 거니까. 일본의 단독행위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단독행위하고 들어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거하고 상대방 없는 거 단독행위 2개 정도만 구별을 해 놓으시라 그럽니다. 이거 단독행위 구별할 때 걔하고 같이 구별을 좀 해 놓으세요. 상대방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나와 있는 거요. 2개 구별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있는 것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되지만 요건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없는 거잖아요. 이건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유자 생각하면 돼요. 유재석 이렇게 해도 되고, 유재석 아니면 유재보 포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유자하고 제자하고, 그 다음에 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 체크하면 되고, 요건 굳이 안 해와도 될 것 같아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 정도,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약인데, 계약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건 요 증여하는 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사용대차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왜 합의해제라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합의해제. 그래서, 합의, 해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해지 들어가도 같은 거예요. 요 합의자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해제 계약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제 계약 이렇게 나와도 이건 계약입니다. 이건 이렇게 계약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점장에 들어가서 요것과 다르게 우리가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이건요. 우리가 쓰는 해제 할 때 요걸 말하는 거고, 여기는 해제 계약은 계약이 뒤로가 있잖아요. 요건 합의 해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약은 계약인데 예약과 좀 다르게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요것 정도 2개 구별해서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 들어오잖아요. 이건 처분행위인데 올해 다른 시험에서 기출이 된 거예요. 처분행위고 다른 말로는 이걸 준 물권행위라고 그러죠. 준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애들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애들은. 여기에다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었어요? 저당권 설정행위 같은 거 아니면 전세권 설정행위다 그러면 전부 다 처분행위에 해당돼요. 처분에 해당되고 애들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아마 안 나올 수 있는데 앞에 좀 걸쩍지근한 부분들이니까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자, 법률행위 목적으로 한번 와볼래요? 이 목적에서는 당연히 성립이 요건,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을 흠결한 행위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행위는 불성립이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무효가 될 수는 없죠.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럼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라든지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것 정도는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 행위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잠금칠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자, 법률행위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무효인 경우라고 돼 있어요. 불능이 돼서 무효다 그럼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이건 원시적 불능을 생각하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 거고 후발적 불능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유효인 거고 얘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럼 불능이라는 건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불능을 의미하는 건데 주관적 불능, 개인적 사정을 가지고 불능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 사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다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는 꼭 좀 체크하고 가세요. 반사의 질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 번은 읽어도 되니까. 다만 103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험료하고 요 세 번째는 기억해 놓으세요. 동기부불법은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졌다라는 포인트가 꼭 들어와야 돼요. 여기나 여기 꼭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냥 동기부불법만 나오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걸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박 채무 좀 기억해 놓으세요. 도박 채무 변제 충당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거래 행위는 유효라는 거 요거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 가담, 과도한 위약벌 그러거든요. 그냥 위약벌만 나오면 103조 위반이 아닌데 과도한 위약벌 그러면 103조 위반이 돼요. 위약벌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약벌 특약은.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서 360조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 그다음에 실행비용 나오잖아요. 그 위약금이 들어가는 건 유효예요. 근데 과도한 위약법은 103조 위반이 된다. 요거 조심할 거. 그 다음에 형사사건 체크, 마지막 체크하고 가세요. 변호사, 공무원 부정행위, 허위 진술인데 이 허위 진술은 금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허위 진술 10원을 줘도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 다만 요 진술 대가로 뭐라고 했어요? 교통비, 식사비 주는 건 괜찮죠. 근데 그걸 초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진정서 취하 조건 여기까지 요 체크한 거는 꼭 마지막에 읽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첩계약의 단절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잠깐 와볼게요. 혹시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혹시 뒤에가 해제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해제 조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해제 조건이 들어오면 얘는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해제 조건 들어오면 얘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고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은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근데 정지 조건은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그냥 해제 조건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103조 위반 요것 정도 하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세금 회피 요거 좀 잘 헷갈리거든요. 요거 체크해 놓아야 되고 요 강박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해외 파견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올해 기출된 문제 법무사 아까 내가 봤는데 법무사만 빠져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 생략 등기, 명의신탁, 비자금. 그 다음에 요 12번은 한때 뭔가 우리 시험에서 계속 울고 먹었던 것들이거든요. 요거 체크하고 여기 통정은 요걸로 기억하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거 있죠? 요걸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중간, 요 강박,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03조 해당되는가 안 되는 건 박스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물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요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넣고 싶었던 게 이제 이게 이중매매였거든요. 그 이중매매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문제로 넣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확인 2에다가 반사의 질서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있다, 없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별을 한 건데, 머리 엄청 돌린 건데, 자, 이게 감동인데, 참. 이게 뭐냐면 뭐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여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뭐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매매 대금을 수령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중도금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불됐다면 이중매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만 지불됐다. 근데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금만 지불했습니다. 플러스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건 103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이게 100선 풀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네. 100선에 있다니까, 이 문제가. 계약금만 넣고 적극 가담한 거죠. 눈은 요것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이게 키워드입니다라고 동그라미 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키워드가 이게 아니에요. 그 조사나 부사가 답이에요. 항상. 우리는 보통 수험생들은 키워드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답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키워드가 답이 아니라고. 그 옆에 붙어있는 부사나, 그죠? 대빵은, 우리 대빵 있잖아요. 대빵은 그게 모가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간사한 놈이 중요한 놈이지. 요 놈을 죽여야지. 그죠? 그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계약금만 나온 상태 적극 가담은 103조 아니에요. 최소한 뭐가 넘어갔다는 거야? 중도금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이런 멘트예요.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이제 나왔네. 적극 가담 보인가요? 적극 권유했다 보이죠? 그럼 더 이상 읽을 거 없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누가요? 병이 나올 거, 한 놈 더 나올 거죠, 정.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적극 가담했으니까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다. 자, 1번에 보시면 정리해 보자고요. 자, 뭐라고 돼 있냐? 1번에 보시면, 자, 을은 일매수자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취가 되냐고 물어봐요. 채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채대는 돼야 안 돼요? 채대는 되는 거고 채취는 안 돼요. 통정허위 표시는 채대, 채취가 모두 되지만 이중 매매는 채취가 안 돼요. 구별해 두시라고. 자, 을은 갑에게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이 된 거잖아. 왜? 병한테 팔아버렸으니까 적극 가담했든 간에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뭘로 가는 거야? 해지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지 효과가 뭐예요? 1번에 소급 무효, 2번 원상회복, 3번 손해배상. 자,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틀렸네.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이걸 말소 청구해야 되지. 직접 말소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 있는데 혹시 줄쳐져 있나요? 정답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을은 직접 동그라미 쳐요. 직접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묶으세요. 3번하고 4번을 묶으면 3번이나 4번이 같은 멘트예요. 같은 문장인데 그게 같이 안 보이거든요. 자, 을은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왜? 등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정이 나왔는데 선입니다. 얘 보호하면 돼야 안 돼요? 보호할 수 없어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선이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세모 판례인데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적극 가담이라는 건 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 보이시죠?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요청했다. 요청 밑에다가 권유했다. 요청, 권유.
요청, 권유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알고 플러스 권유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요걸 적극 가담이라 그래요. 그걸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자, 3번. 이 문제 꼭 풀고 가야 됩니다. 이중매매 올해. 자, 반사의 질서 가볼게요. 자, 다음 질문 중 판례에 따라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증여가 나왔어요. 증여가 나왔는데 앞에 강박이 눈에 보이죠? 그럼 이제 강박이 103조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찾는 거거든요. 해당된다 안 된다. 어디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줄쳐놔야 돼요. 동그라미. 쳐져 있나 답이? 오케이. 여기는 왜 안 왔어? 자, 나는 다 해서 줬는데, 자, 전통사찰 주지직 보이죠?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끄트리가 아니다. 체크. 아니다. 강제집행 보인가요? 끄트리 봐요. 이게 시험이 아니라고.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고. 끄트리 기억해야 되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비자금 요거 조심하세요. 비자금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5번.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질문. 선풍기는 사회 질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경된다 안 된다? 변경되는 거예요. 그 사회 통념은 변경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사회 통념이 변경되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봐요. 우린 조선시대 남자들은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시대 변천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어디서 여자가 카페 나가서 커피를 마셔. 이게. 자, 반사의 질서 위반 여부는 언제? 법률행위 당시 이행기? 아니, 답은 맞춰야지.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야. 알겠죠? 요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질서는 요거 써놔야 돼요. 사회질서는 시대 변천입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안 된다? 변동이 된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고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순간 안 보여버리거든요. 기출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기출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법률행위시를 기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이죠?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몰랐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해되셔요? 그럼 계약할 때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이후에 알았다는 거죠? 이건 103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를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작의 고율의 이자를 약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율 이자를 약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옆에다가 고율 밑에다가 뭘 쓰면 돼요? 신장 하나 떼주기로 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신장 주기로 했어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됐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 이중매매 끝났어요. 자, 반사의 질서 갑니다. 반사의 질서도 작년에 시험에 배정이 안 됐어요. 이중매매하고 반사의 질서가 안 나오고 103조만 계속 나온 거거든요. 조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3조, 104조 불공정이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보이죠? 그럼 104조의 요건이 있었잖아요. 안 쓸 거예요. 1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피해자의 궁박정설 무경험. 3번에 피해자 알고 이용.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103조 요건, 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04조는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뭐는 될 수 있다는 거야? 103조로 무효는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03조, 104조는 이 103조의 예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0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자, 불균형 판단 시점 기억해 놓으세요.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 니은번 체크해야 되죠.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 세 개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기부, 무상, 그 다음에 기부행위, 무상행위, 경매 기억해 놓으세요. 경매. 이 네 가지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왜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따질 데가 없어요. 알겠죠? 뭐 40일 남은 상태에서 뭘 따져요? 그냥 맞고 하는 거지. 여기 단독행위죠. 채권 포기. 혹시 단독행위가 나오지 않고 채권 포기 특약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요 포기가 단독행위거든요. 요 두 개 같이 이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박, 경솔, 무경험인데 이용할 악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공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존재하면 되고 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알고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반드시 이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공박은 히어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자, 니은번 대리입니다. 대리 행위는 공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냐? 공박은 누구예요? 끊고요. 경무대. 체크하세요. 경무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경무대. 자,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시죠? 모두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무효를 주장하니까 피해자겠죠. 자, 5번에 이미 이행된 경우에 자,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피해자는요. 불법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무효행위 추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안 써놓은 거 있죠? 뭐 써놔야 돼요? 무효행위 행위 전환은 돼야 안 돼요? 전환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매매대금 과다거든요. 매매대금 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쓴다면 8번 부재소합의 쓰세요. 부재소합의. 부재소합의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부재소합의는 무효니까 체크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독행위, 처분행위, 그 다음에 103조, 그 다음에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 체크하고요. 자, 의사표시 넘어가는데 이 의사표시가 비진위 표시 통정 착오 사기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착오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비진위는 효과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비진위는 얘는 뭐라고 해요? 결렬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결렬되어 있는 거죠. 사기와 강박은 결렬가 안 돼 있어요. 사기라든지 강박에서는 의사 표시가 일치되기 때문에 결렬한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구별해 놔야 되는데 비진위 의사 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유효입니다. 이 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원칙은 유효예요. 그러면 유효니까 혹시 시험장에 가면 유효라고 나오지 않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할 수가 들어온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뭘로 가요? 무효인데 이 자리에 취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효이고 취소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 요걸 옆에 써놔야 되겠죠. 누가 입증해요? 요 입증 책임을 간혹 물어봐요. 상대방이 악의자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 그러니까 무효 주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효 주장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선인데 이 사람은 무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무과실은 불문입니다. 무과실은 불문입니다. 선의만 따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진위 1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위 동그라미 쳐요. 요 진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죠. 생각 동그라미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면 X가 돼요. 진정으로 바란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건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면 X가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과실이 없으니까 하나여 유효이다. 맞죠?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고 상할 수가 없어야 유효니까. 따라서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표의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 최선 동그라미, 당시 상황이 최선이나 강박은 같은 멘트입니다. 같은 멘트예요. 그럼 이건 비진이다. 비진이 해당되지 않는다. 비진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문구에 강박이나 당시 상황의 최선, 상황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얘들은 결렬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요건 체크. 대리권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다라는 말 보이죠? 대리권 남용은 뭘 적용한다 그랬어요? 비진이 의사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 혹시 공간이 있으면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요. 대리권 남용 원칙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져야 되고, 예외는 뭘로 간다는 거야? 예외는 뭐가 돼요? 상대방이 상할수죠. 상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무효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예외적으로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비진을 유추 적용한다 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멘트를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했다. 이건 강압에 의한 거죠. 그럼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에 공무원에 사직원 제출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공법행위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진위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그럼 밑에다가 요건 상할 수가 있어도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할 수가 있어도 유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비진이 정리하면 뭐 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비진은 완벽합니다. 자, 통정의 표시. 자, 통정은 가끔 가다, 얘도 결려죠. 얘도 결려인데, 요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통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시험에 1번 지문 33회 때 1번으로 냈는데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순간 놓쳐버린다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합의가 들어가야 통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야 돼요. 은닉행위 증여 보이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갑과 을 사이는 증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뭘로 가는 거죠? 매매로. 그래서 등기가 넘어온 거라고요. 그럼 증여는 은닉행위니까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매매는 통정한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무효. 근데 증여로 넘어오나 그다음에 통정, 매매로 넘어오나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죠. 유효 무효? 얘는 유효다라고 하는 거.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죠. 그럼 을로부터 병이 이걸 받아온 거죠. 악이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폐물 법칙이죠. 은폐물 법칙으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허위표시 당사자가는 언제나 동그라미 무효예요. 언제나가 들어갑니다. 언제나가 들어가도 무효입니다. 자,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병한테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병한테 넘어가 있으니, 아니 을한테
미안해요. 갑과 통정에서 넘어갔잖아, 집이. 가장매매한 거니까. 그럼 이 을이 소유자이 아니에요? 이건 무효죠. 무효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럼 옆에다가 뭘 써놔야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옆에 뭘 써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옆에다가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돌려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요. 원래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걸 팔아버렸다, 병한테. 제3자에게 팔았다,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죠. 이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괜히 썼네. 자,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취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채취가 되고 또 하나 채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왜 그러냐면 얘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거든. 절대적 무효가 아니니까 당연히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추인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인이 된다. 되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 뭘로 가야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는데 이때 조심할 거 하나가 있죠.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여를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가 따라 들어오는데 소급여는 무조건 들어가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게 우리 민법 전체 통설이에요. 그래서 소급여를 인정한다. 그럼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요. 이 멘트 잘 조심하세요. 선의인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필히 받쳐가지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네? 과실이 있네? 이해되시죠? 그럼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3자를 보호해야 안 해요?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뭐만 따지는 거예요? 선의만 따지지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에 당사자나 채권자는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선의 제3자에게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요것도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없다. 자, 선의 제3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뒤에 있는 전득자 보이죠? 전득자가 악이래요. 그래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엄폐물 법칙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선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시점을 해서 기준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통정을 했어요. 그 5월 1일 날 통정을 했는데 이때 병이 둘이 매매할 거예요. 그게 6월 1일이에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면 보호를 받고 악이면 보호를 안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를 언제를 기준해요? 5월 1일, 6월 1일. 6월 1일자를 가지고 기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시점을 가지고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법률행위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3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당사자 돼 안 돼요? 안 돼요. 당사자가 어떻게 3자가 돼요? 포괄승계인 돼 안 돼요? 안 돼요. 포괄승계인 누구예요? 상속인. 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통정했는데
이때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 집인 줄 알았거든요. 선이이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선이이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포괄승계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했던 자는, 기존에 존재했던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갑과 을이 통정을 하기 전에 여기에 붙어 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통정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있었고 둘이 통정했죠. 통정해서 요거 따라갈 수 있죠. 그럼 A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요. 왜? 3자란 건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이 계약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야 제3자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기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자, 파산관제인 체크해 놓으세요. 자, 파산관제는 선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선인지 악인지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해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한다? 누구요? 여기 파산관제는 보호될 수 있죠? 있다. 동그라미. 누구를? 선악은 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해요.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봐 채권자가 A, B, C, D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권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파산입니다. 관제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인데 선인지 악인지는 어떻게 따져요? 채권자를 가지고 따지겠다. 얘 뭐예요? 악이. 얘 뭐예요? 악이. 얘 악이요. 이건 뭐예요? 선이요. 그럼 보호돼 안 돼? 돼요. 악이. 보호돼 안 돼? 안 돼. 악인데 얘는 선이요. 보호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파산관제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아니고 요 채권자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선이이면 보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적용 범위인데 통정해야 되잖아요. 둘이 통정해야 되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둘이 짜고 칠 수 있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단독행위는 동정허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OX, O가 됩니다. O가.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단독행위, 앞죠?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이렇게 구별을 안 해줘. 있는, 없는 이렇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독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OX. 5가 되죠. 얘가 있으니까 5로 가야 되고 합동에는 안 되고요. 자, 5번 요게 옛날 과거의 판례이긴 하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 문중은 명의신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중은 명의신탁할 수 있죠. 근데 명의신탁을 했는데 종중원이 임으로 처분해 버리면 땅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종중원과 종중원과 그 문중이 합의를 해가지고 둘이 짜고 가등기를 했던 거야. 팔아먹어도 가등기에 본등기를 실행해서 찾아오려고 그때 가등기를 한 거죠. 이때 여기 보면 가등기 했다 보이신가요? 종중이. 요건 짜고 한 거죠. 유효 무효. 그래도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다라고 해서 얘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이런 멘트예요.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놔야 되죠. 올해, 작년에 통정에 사례형이 나와버렸다고. 채권자, 갑을병, 이렇게. 그림, 우리 많이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왔다고. 이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이 뭐예요? 통정했어요. 병으로 넘어갔어요. 통정의 표시, 이 관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되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후추. 상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손이 무익하다 있죠?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요 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후순위 제한 물권자예요. 저당권자는 보호해야 안 해요? 저당권자 하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안 해요. 이제 눈치 이제 되죠? 전세권자는 보호해야 안 해요? 해요. 후순위 전세권자는
안 해요. 후순위. 요건 추심이죠. 요건 상속인하고 본인, 요건 회사. 일반 채권자는 안 돼요.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돼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요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의외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요? 수익자 된다 안 된다? 인수한 사람, 그 계약을 인수한 사람 안 되죠.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후추상의 일소무익도 꼭 기억하는데, 요게 실제 올해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례 문제가 작년에 배정이 됐으니까 요걸 유념을 하고 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면 차고로 한번 와볼게요. 차고는 무조건 알고 계세요. 어떻게든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차고거든요. 통정하고 차고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차고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것과 비교되는 게 비진이잖아요. 비진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거고, 얘는 모르고 하는 거죠. 차이점이. 근데 항상 두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5번, 6번 문구세요. 5번, 6번. 중요 부분에 차고 보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 그럼 차고는 결론. 자,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고가 없었더라면 난 계약 안 했을 거다. 그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차고가 없었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다. 두 번째, 중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차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때 하나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요거예요. 중요분의 차고는 뭘 따져야 돼요? 쓴다면 중요분의 차고는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된다 보이신가요? 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따져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하나 하세요. 1번, 2번요. 요건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세모. 혹시 전달기관의 착오라는 거 보이신가요? 우편 집배원 아저씨나 아니면 배달맨이 치킨을 시켰는데 602호로 간 거야. 601호로 와야 되는데 이건 착오인가요? 착오가 아닌가요? 착오가 아니에요. 이걸 불도달이라 그래요. 불도달이지. 이건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어.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우편 집배원 아저씨나 배달맨이 치킨을 옆집으로 갖다 준 거예요. 이건 도달이 아니에요. 불도달이지 도달이 안 된 거죠.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는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요거 빨간색 3번 동계착오예요.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을 때는요, 요게 표시되거나 그 내용이 뭐냐면 유발이에요. 유발. 이건 유발입니다. 여기 유발된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거, 계약 내용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합의는 되어 있지 않고 표시가 되면 돼요.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되면 되거든요. 유발, 요 3, 4번 문구세. 요 근래 기출된 문제, 올해 기출된 문제에 동계착오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유발된 것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요 유발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분의 착오는 주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동그라미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 입증 책임은 꼭 외우세요. 입증 책임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 특강할 때 아마 정리가 될 건데, 그 마지막 특강을 제가 지금 쟁점으로 가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고민 중에 있는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헷갈리는 거. 그걸 한 테마 20개를 골라놓긴 했어요.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표의자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표의자. 그 표의자 위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표의자 위에다가 취소권자 이렇게 써도 돼요. 효력을 뭐 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은 표의자에 뭐라고 했어요?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례한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요건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라도 꼭 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나오거든요. 입증 책임에서. 자, 공장 보인가요? 공장 나오면 뭐 생각나라고 그랬죠? 공장, 중과실. 중과실이 있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더라. 공장. 그럼 중요하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착오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판례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못하게 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합관계하고 나오는데 경합에서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세요. 요거.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선택적 경합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착각으로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입한 거예요. 착오로 하자에 있는 물건을 매입했을 때 착오 취소와 별도로 착오 취소 신경 쓰지 말고 하자 담보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선택적 경합이 된다는 거 요건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선택적 경합이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중요하네요. 착오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래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판례 기억나요? 이 기억해야 될 판례. 이게 뭐예요? 물상 보증인이 있었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보증을 쓰고 나니까 가압류가 있더라.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 가압류예요. 원인 무효. 원인 무효 가압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원인 무효 가압류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착오로 다룰 수 없는데 9번은 요 판례까지 같이 신경을 쓰세요.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 가압류. 원인 무효 가압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로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0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해지는 누가 한 거예요? 매도인이 해지한 거죠. 그리고 매수자가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다 줄교하는 거네. 그죠? 다 지뢰밭이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착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죠? 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기강박 넘어오는데 사기강박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OX를 다뤘는데 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제가 고의에 의한 거지 과실에 있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과실로 인할 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고의성만 취소가 되고 과실은 안 돼요. 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여기가 키워드예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뭘 했어요? 고소고발이에요. 그럼 원래 고소고발은 강박, 사기 강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뭐에 해당이 된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얘도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행위가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예요. 강박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3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선이면 되고 과실 유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데 이때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이건 상관없는데 별표시. 자, 이게 뭐냐면 갑하고 을이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해가지고 물건이 넘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갑과 을 사이는 사기 강박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취소하기 전에 삼자가 나왔네. 근데 선이네.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 이후에 당연 복귀가 됐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을. 다시 팔았네요. 병한테. 이건 취소 후에 나온 삼자죠. 예, 선이죠. 예, 둘 다 보호된다 안 된다? 돼요. 그래서 취소 전에 삼자가 나오든 취소 이후에 삼자가 나오든 상관없이 삼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데 간혹 이걸 물어보면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자 사기 강박 보인가요? 삼자 사기 강박은 뭘 따져야 돼요? 예, 상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 상할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상대방이 선이고 플러스 무과실입니다. 그럼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계약은 취소하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표의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게 있잖아요.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손해 본 것을 이유로 제3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이 취소가 되어야 되나요? 취소 안 돼도 되나요? 취소되지 않아도 돼요. 취소하여야 된다. X가 되죠. 취소하지 않더라도 사기나 강박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청구한다. 그럼 X가 돼요. 이거 4번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잠깐 읽고 가면 되는데 매매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이거요. 여기 기억날 거예요. 땅을 파는데 내 땅이 도로 쪽으로 나려고 하는 게 도로가 없으니까 당신 땅에 내가 매매하지만 한 2-3평 정도만 내놓고 이걸 매매합시다. 그랬다고 일부를 제외하기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평이야. 2-3평이 아니라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럼 그 부분만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가 돼야 돼?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을 맺었다. 요거 보이죠? 요 일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면 기망에 의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뭘로 가야 돼? 옆에다가 전부 뭐 해야 된다? 취소가 되어야 돼요. 이건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전부 취소로 가야 됩니다. 자, 6번 별 표시합니다. 자, 강박.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공법행위 안 돼요. 소송행위 원칙 적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갑의 대리입니다. 대리 나오면 땡큐죠. 대리, 을이 사기 강박했네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이신가요? 별 표시.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제3자 사기는 보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는 의미예요? 알 수가 있어야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3자 사기는 항상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그 3자 사기에서 꼭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 정도. 자, 의사표시 효력을 가볼까요? 자, 이건 작년에 35회 때 정통으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오기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도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넣어놔야 됩니다. 이게 이론 특강이 지금은 다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골라서 하는 게 습성이 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는 건 좀 건드려 보려고 했던 건데 책임 회피용이죠, 그냥. 자, 일제. 도달입니다. 도달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 보여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달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요지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요지란 말 있죠? 요지예요. 요지. 이게 요점이거든요. 요점. 아이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 지거든요. 이게 이 요점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이면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혹시 시험장에 가서 알아야 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 나왔네. 괜히 썼네. 알았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도달주의는요, 격지자, 대화자 모두 적용돼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2번 격승발 하다 보니까 격지자 간에도 도달인가요? 발신주의 아닌가요? 천만에 만만의 공덕 격지자 간의 승낙도 일단은 그 기간 내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도달도 안 됐는데 뭔 발신이에요? 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고. 자, 공법상 행위, 관념 및 통지 모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돼요. 이 도달주의는 민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두 적용됩니다. 효과는 뭘로 가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철회가 안 돼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불착, 늦게 도착이 안 된 거, 연착, 아예 늦게 도착한 거, 누가 불이익을 받아야 돼? 표의자인데 여기다가 큼직하게 상대방 해가지고 X 이렇게 쓰면 돼요. 요자를 상대방으로 바꿔놓거든요. 자,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표의자. 왜? 불이익을 받는 게 표의자이기 때문에. 자, 발신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정이 변경됐다. 발신 후에 사정이 변경됐다. 발신 후 밑에다 뭘 써놔야 돼요? 사정 변경을 뭐라고 써야 되냐고? 죽었다. 행위 능력 상실 쓰시라고. 알겠죠?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야 된다고. 목 아프게 빨리 갔는데 6페이지밖에 못 가네. 자, 7페이지는 가야 되는데. 참. 아니, 머릿속에 올 때는 빨리 간다고. 나도 지금 제일 빨리 하거든요. 제가 말이 원래 늦어서. 여기 밑에다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아셨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정리했고, 공시송달 체크합니다. 공시송달은 하나만 나와요. 기억. 공시송달이 뭔가요? 외우지 마요. 알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공시송달은 내가 상대방을 알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과시 없이 몰라요. 누군지. 그럼 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을 법원에 갖다 줘요. 그럼 법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라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올려주는 게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따라갈 필요는 없어. 민사소송에. 여기 과실 없이만 체크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도 혹시 시험장에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모른다. 과실로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요것만 조심하라고. 과실로 요것만요. 개시한 날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봐줘요. 도달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냥 요게. 자, 6번 체크해 볼래요? 수령 무능력자가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 요 그림 기억나죠? 자, 표시했습니다. 을이 누구예요? 미성년자.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 끝날 거예요. 대리인이 알았다는 거야.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화살표 잘 기억하세요. 화살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머릿속에 연상을 가지라고요. 알겠죠? 근데 수령 무능력자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습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한 지문 나왔어요. 다른 시험 딱 하나에서 올해는. 근데 우리는 작년에 이 문제를 내버려서 올해 나올까 그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갖다 7분만 쉬었다가 오세요.